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이 필리핀에다가 한국산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한국산 무기로 한국 해군을 공격하고 한국 상선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벌이겠습니까? 필리핀을 쓸어버려야 된다. 필리핀을 격침시켜야 된다. 필리핀을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필리핀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이치가 지금 우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갈 데 있어서 우리 자주국방하는 데 있어서 상당 기간 우리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러시아는 우리한테 30억 불이라는 차관을 빌려가고 그 30억 불 차관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발달되어 있는 무기를 우리나라에 보냈었죠. 자, 그래서 러시아제 전차나 장갑차, 미사일, 우주 발사체 기술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그 원천 기술이 러시아 기술인데 그렇게 만든 우리 한국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을 살상하고 죽여야 한다고 우크라이나 측에게 대한민국의 무기를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전 국토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전쟁으로 흥한 자, 전쟁으로 망한다. 우리는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항상 원론적인 입장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즉, 우리는 평화를 옹호하는 국가이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공헌하고 우리는 이 모든 세계 국가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뒤로 슬그머니 빠져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무기를 보내더라도 그 무기 공급선은 미국에게 전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전달하도록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나서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것인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의 잠수함은 대체적으로 핵연료 추진 잠수함이라서 동해안 깊은 바다에 잠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탐지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러시아의 잠수함들이 북한의 영해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 같은 미사일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를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의 영해 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이 우리를 미사일 공격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북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완벽하게 접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 연합군, 즉 한미연합군은 북을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완전하게 접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한미연합군이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갈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 내 지하당 조직으로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 그리고 친중 세력들이 후방 교란을 감행할 것이고 이 후방 교란을 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나 생물학 무기를 살포하는 등 예상할 수 없는 테러를 감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테러를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국가정보기관, 지금 현재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지나간 1년 동안 김규현 국정원장 체제 하에서 지금 문재인 간첩이 국정원 내부에서 만들어서 북한 괴뢰의 수계 김정은이에게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현재의 국정원장이나 현재 국정원을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간첩을 잡는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의 안보의 보루다,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기구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생의 치안과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그 청장이라고 하는 윤희근이라는 사람도 중국의 스파이 양성기관, 중국의 정보 요원들을 양성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아온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요? 중국에게 조종당하거나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당연히 중국 통일전선부나 중국 공산당 내지는 다른 부처에 의해서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그 참극이 벌어지던 10월의 29일 날, 원래 당초 10월 말일 날 열려야 되는 것이 할로윈 데이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10월 30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미리 앞당겨서 MBC, KBS에서 온갖 소위 호객행위라는 방송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모여들었던 젊은이들이 밀집해 있던 이태원에서는 사고 당시 중국산의 펜타닐로 의심되는 마약들이 광범위하게 살포가 되었었고, 해밀턴 호텔 옆에 있던 약간의 경사진 골목길을 제외한 또 다른 지역, 즉 해밀턴 호텔로부터 150m, 180m, 220m 등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적지 않은 시체들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푸른 빛을 보이는 그런 시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푸른 빛이 나타나는 것은 펜타닐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찰은 그 시신들에 대한 부검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모두 압사로 죽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웃긴 것은 그것을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저 국개들이 망언과 망동을 하였던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만약에 러시아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하망을 갖고 있는 우리 종북 주사파들과 또 민노총과 또 외부에서 들어온 불순 세력들에 의해서 후방에서 테러가 벌어지고 독극물이 살포되고 생물학 무기가 살포되는 테러가 전개된다고 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이를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을 현재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서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대를 동원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고, 또 러시아 함대가 동시에 동해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개되고 있는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미국이 만약에 동해안에서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한국을 향해서 압박을 넣을 경우에 과연 그런 러시아의 함대를 막아주겠습니까?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겠냐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러시아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해에서는 러시아, 서해에서는 중국, 북쪽에서는 북한 괴뢰, 남쪽에서는 종북주사파와 친중 세력들에 의한 테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굳건하게 존립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망각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한국 해군의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함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병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전투할 수 있는 함정 역시 부족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해군과 또 해경은 중국의 함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고 있는 해상 민병대를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역부족일까요? 자, 지금 동해 남해에서 전개될 수 있는 중국과의 전투도 지금 힘이 버거울 수 있는데 동해안 쪽으로 러시아 함대가 내려오게 된다면 뭘 가지고 러시아 함대를 대항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해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킬 수 있는 우리의 출격할 만한 전투기는 충분히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해 지역과 서해 지역 그리고 북한 이런 3방향을 통해서 즉 동서북 동시다발적으로 공군기를 적들이 띄우게 된다면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러시아와 북과 중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북은 괴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미연합군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북이라는 체제와 또 경제가 하강하고 내부적으로 국제적으로 힘이 빠져가고 있는 중국을 지금 겨우 지금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러시아가 만약에 북을 지원하고 또 중국도 북을 지원하고 또 러시아까지 합세해서 동쪽, 서쪽, 북쪽 모든 3방향에서 동시에 도발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혹은 한미연합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한반도가 혼란하게 되면 이것은 미국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즉, 미국은 한국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원자력 기술들을 빼어내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 고급 기술자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리고 갈 텐데,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되고 망하겠지만 미국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패권을 영원토록 지켜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전략 전술을 보좌하고 있는 게 국가안보실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대사를 하다가 방금 며칠 전에 들어오신 그 조태용 대사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안보실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하는 김태호 1차장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러시아한테도 맞짱을 뜨고 도발을 하고 중국한테도 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짜는 것 같은데 지금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김태호 씨가 이와 같은 건의를 대통령에게 정말로 했다라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즉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에서 배운 알량한 지식, 이게 학자들의 큰 문제인데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옆에서 웬 원로께서 이런 말씀을 조언했다고 하죠. 절대로 교수들은 쓰지 마십시오. 책상머리에서 배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아주 무모한 짓들을 감행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정치꾼들이죠. 이거는 배지를 다른 자나 안 다른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절대로 등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 우리나라의 원로로 가는 분은 교수라는 사람을 등용하지 못하게 막았을까요? 그만큼 이 책으로 배운 지식, 책상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을 모르면서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크나큰 착오가 벌어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전쟁과 같은 참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해야 될 방안은요. 우리는 평화 애호자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지지한다. 이와 같은 세계의 평화만 고장난 라디오 혹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북한이나 중국이 지금 자연스럽게 조만간에 붕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의 미국 민주당 행정부 바이든 정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곧 내년도에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국의 현재 민주당 정권이 분명하게도 참패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다시금 들어오게 될 것이고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적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인민군들이 우리의 38선을 붕괴시키면서 남침했던 사실, 그리고 그 남침으로 인해서 수백만의 우리의 인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됐던 그 비참하고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뒤에 미국은 마샬 플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유럽을 미국 영향권 내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 24일 뉴욕에다가 국제연합,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유엔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그와 같은 미국의 주도권에 대해서 그다지 호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2차 대전 기간 중에
미국은 독일이라고 하는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시 소련과 한 팀이 되어서 독일을 물리치는데 협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차 대전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소련을 나쁜 놈들이다, 공산주의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럽에서도 회의적으로 미국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전적이 미국의 말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미국이 쳤던 하나의 트랩, 함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극동방어선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에치슨 라인이었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켜 버리면서 소련이 뒤에서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던 북한 괴뢰 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남침하도록끔 유도했던 측면이 매우 진하게 남아있고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에서 소련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남침한 북한 괴뢰와 또 덩달아서 같이 침략에 대열에 참가했던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의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런 집단 안보가 필요하다라고 각성을 하면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유럽에서는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간 현재 있어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No Action Talking On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입으로 말만 떠든다는 그러한 비아냥을 받는 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 사회주의 국가, 이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 영향권 하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미국이 바야흐로 유일한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석유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 대금은 오직 달러로만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게 되는데, 자,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전기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미국이 그 모든 기술을 흡수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도록 유도해서 대만이 자랑하는 TSMC 역시 폭파시켜 버리게 된다면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모든 패권 기술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정치는 약육강식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장관, 차관, 보좌관, 비서관 이런 분들은 이 국제정치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평소에도 알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은 이런 판이 눈에들 안 보이십니까? 현재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진영 논리로 나누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 시원하게 얘기를 잘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칭찬을 하죠. 그리고 핵무기 갖고 있는 북한 하나조차 제대로 응징 못하면서 북에서 미사일 쏘 항상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하는 게 뭐죠? NSC라고 하는 그 국가 비상상임회의 소집해서 그 성명서 발표하는 게 딸랑 끝이죠. 자, 그런 식으로 북한 괴뢰 하나조차도 응징을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심장이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게 지켜달라고 미국의 핵 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쫄짱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는요, 똑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핵 보유 국가인 러시아가 과연 우리와 등을 돌리게 된다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 하나도 아니고 중국까지 둘 다 핵을 보유한 초강대국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이 우익 진영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진영 논리를 무조건 갖다 대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나머지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라고 지적을 해줘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것은 진영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화염을, 참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나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책임지죠? 국간부실에서 책임집니까? 김태호 1차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방장관 책임질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정보원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에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했다고 지금 물개박수 치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단편으로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 지금 그렇게 물개박수 치고 있는 우리 우파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현재 지금 약속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국은 약속 지킵니까? 프랑스는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고망동해서 되겠냐 하는 말이죠. 한미 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미국의 핵우산만 의지하고 있으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을 좌파 인간들의 그 소위 밥그릇 챙기기 위한 비용으로 낭비를 하고 있으면서 국방비를 현재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거의 가히 자학적인 정신병자의 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지 예산과 같은 쓸모없는 예산들은 당연히 국방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우리 국방을 강화해야 되겠죠. 북한의 핵 하나조차 없애지 못하는 주제에 북한 하나 상대를 못하는데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만 들먹여 가면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만큼 힘이 있고 얼마나 용감하기에 우호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까지 그들의 신경을 긁어서 이들을 우리의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북한 괴뢰 정권은 고사하더라도 간첩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겼다고 하는 USB 하나조차 수사 못하는 대통령실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을 대통령에게 써드리고 대통령이 그 원고를 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2021년도 무역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러시아는 한국으로부터 173억 5,200만 달러를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3억 900만 불을 수입을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근 50배 이상 차이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우리의 물건들이 수출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우리의 친구입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현재 젤렌스키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도 모두 독재를 했었고 부패와 부정이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했던 곳이 우크라이나인데, 우리가 그런 우크라이나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죠. 그런데 이 작지 않은 러시아의 시장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랑 그 친구인 이 친한 국가 러시아를 반한 국가로 만들면서, 자, 전쟁을 초래하는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써드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외국 통신사와 회견장에서 읽게 만든 이런 참모들은요, 지금 당장에 대통령실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고해야 됩니다. 해임시켜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벌어졌던 상황을 보면요, 구한말 무식하기 짝이 없던 고종 황제에게, 고종 임금에게 주변의 변화되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나라를 팔아먹게 만들었던 그 옆에 서 있던 그 황실의 대신들, 참모들, 그와 같이 우매하고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데자뷰로 생각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 결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요, 전 세계에 동성애 결혼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미국의 건국 이념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매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시초도 역시 성경의 기본으로 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둔 프로테스탄트들이 구교의 탄압을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와서 건국했던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이 되겠는데, 자, 그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벗어나고 있는 이 미국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근본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국가 건립의 기초 토양까지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동맹국가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변질되고 타락하고 추해져 가고 있는 미국을 동맹국가라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살 바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바를 지켜야 되겠죠. 바라옵건대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력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대통령실의 보좌 참모진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갈아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무슨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기왕이면 전쟁을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합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장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매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더라면 대통령께서도 가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임 1주기가 된다고 해서 무슨 책자를 만들고 업적 보고서를 만들고 무슨 행사라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정신 나간 짓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냉담하고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그 가슴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 가슴에 응어해진 한을,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읽어주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하루아침 일순간에 급냉해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통령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 떠는 십상시 여러분들, 그대들의 지금 하고 있는 작태를 보고 있느라면 가소롭기 그지없기 없어요. 너무너무 가소롭습니다. 지금 무슨 기념식을 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국민이 바라는 거는 문재인 일당을 갖다가 구속해서 감방에 쳐넣고 이재명의 일당을 잡아 쳐넣어서 국민들의 이 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주변에서 아첨하고 교원 형식을 부리고 있는 저 간신무리들을, 특히 MB 정권에서 몸담고 있었던 저 쓰레기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번 미국에 가셔서 국빈 방문을 하는 그 배경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미국이 후진 국가일수록 국빈 방문을 허락해서 부추기고 잔뜩 띄웁니다. 비유컨대 의장대 사열하고 뭐 온갖 갖은 행사를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띄워줍니다. 말하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까지 마천루까지 올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밀어버릴 수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밀어버리면요, 떨어지는 순간에 터져서 산산종나서 죽습니다. 미국이 왜 우리에게 이번에 윤 대통령의 방문을 그냥 실무 방문도 아닌 국빈 방문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숨겨져 있는 뜻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무슨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 기회 준다 해서 우쭐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국회에서 연설은. 어차피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가서 절대로 영어로 연설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께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영어를 잘하시겠지만 그럴수록 국가 원수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지키시고 우리 한국말로 연설을 하시고 그 연설문은 부스에 있는 통역사를 통해서 통역사가 영어로 대독하게 하십시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외국어대학교에서 동시 통역으로 제가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통역도요, 의전이 있고 형식과 격식과 예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미국에 가셔서 상하 의회 연설할 때도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꼭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